오늘 영상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부동산을 구매하시려는 MM2H 고객이라면 은행 대출을 반드시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 우 대표입니다. 오늘은 말레이시아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주제인 외국인 은행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원하는 만큼의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말레이시아에서는 외국인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은행을 통해 부동산 구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MM2H 비자를 갖고 있는 고객은 은행 대출이 훨씬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제가 현지에서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저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혹은 MM2H가 있으면 대출이 더 잘 나오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M2H 비자는 단순히 장기 체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구매와 은행 대출까지 함께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현재 MM2H는 쿠알라룸푸르 기준으로 100만 링깃 이상 말레이시아 부동산 구매가 필수 조건입니다. 또한 신청 과정에서 정부는 신청자의 재정 능력과 소득, 예치금 등 여러 조건들을 심사하거든요. 즉 정부가 이 고객은 장기적으로 말레이시아에 거주할 계획이 있고 그에 필요한 재정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팩터겠죠. 반대로 MM2H도 없고 EP, 워킹 비자라고 불리우는 EP도 없는 일반 외국인들은 어떨까요? 은행 입장에서는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갑자기 말레이시아에서 집을 구입하려고 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대출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이런 대출 심사가 더욱 보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외국인들은 안정적인 소득, 그리고 직장, 자산 등을 더욱 꼼꼼하게 증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면에 MM2H 고객은 이미 비자를 받을 때 정부의 심사를 통해서 장기 거주의 목적과 재정 능력을 이미 일정 부분 확인을 받은 상태에서 은행 상담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MM2H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대출이 자동으로 막 승인되는 건 아닌데요. 최종 승인은 은행의 내부 심사와 신청자의 소득, 자산, 신용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저희가 상담을 진행해보고 실제 케이스를 보면 MM2H 고객은 일반 외국인보다 은행과 대출 상담을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하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MM2H 고객은 결국 말레이시아 부동산을 반드시 구입을 해야 하는 고객이라는 점입니다. 은행에서도 실제 부동산 구매 목적이 명확하고 현지에서 장기 거주 계획이 확인된 MM2H 고객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외국인과는 다른 배경을 가지고 상담이 진행됩니다. 최근에 저희 커넥트인 아시아를 찾아오시는 고객분들은 집을 사면서 MM2H를 준비하는 것이 맞겠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각각 따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함께 준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말레이시아에서는 어떤 은행들이 외국인 대출을 취급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은행은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심사하게 될지, 은행의 주요 특징과 외국인 대출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실제 상담 사례를 가지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MM2H가 왜 은행 대출 상담에서 유리한 배경이 될 수 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외국인이 말레이시아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을 받으면 어떤 순서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소득이나 자산부터 물어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 고객이 은행 상담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은 의외로 단순한데요. 바로 MM2H 비자가 있는지 혹은 말레이시아에서 EP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이걸 가장 먼저 물어봅니다. 은행이 가장 먼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고객이 말레이시아와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MM2H를 가지고 있다면 장기 거주의 목적으로 정부의 심사를 거친 어떻게 보면 좀 증명된 고객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
EP를 가지고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면서 소득을 얻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MMTH도 없고 EP도 없다면 은행은 해외에 거주하는 정말 퓨어한 외국인으로서 아니 왜 말레이시아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려 하는지, 앞으로 계속 거주를 할 것인지, 아니면 대출을 장기간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를 더욱더 신중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물론 MMTH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대출이 자동으로 승인되는 건 아닌데요. 은행은 정부와 별도의 심사 기준으로 신청자의 상환 능력을 다시 평가합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 부동산을 구입해야 하는 고객이라는 점에서 일반 외국인보다 훨씬 더 용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부터 은행은 본격적으로 고객의 재무 상태를 심사하게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현재 어느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지, 근무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월급이 얼마인지, 매달 정상적으로 급여가 입금되고 있는지를 굉장히 꼼꼼하게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사업 기간, 소득, 배당 소득, 회사의 재무자료 등을 함께 검토하게 되는데요. 은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한 가지입니다. 이 고객이 앞으로 안정적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가, 바로 이 점인데요. 그래서 최근 6개월 정도의 급여 명세서와 은행거래 내역서도 필수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급여가 꾸준히 입금되는지,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재직증명서나 고용확인서도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고요. 한국이나 그 밖에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금, 부동산 등 자산도 함께 증빙하면 심사에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대출도 함께 확인하게 되는데, 소득이 높더라도 이미 많은 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면 추가 대출 금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말레이시아 은행은 단순히 구입하려는 부동산만 보는 게 아니라 신청자의 월 소득, 자산, 직업, 그리고 MMTH 비자, 기존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외국인 대출이 가장 잘 나오는 은행은 어디인가요?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요. 현지의 은행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말레이시아에서는 대표적인 은행으로 메이뱅크, 퍼블릭뱅크, 홍릉뱅크, 얼라이언스뱅크, 암뱅크, HSBC 이런 은행들이 거론이 됩니다. 메이뱅크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 최대 은행으로 ATM과 지점도 굉장히 많고 외국인하고의 거래도 상당히 활발합니다. 퍼블릭뱅크와 홍릉뱅크는 실제 저희 상담을 해보면 가장 외국인에게 대출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은행들입니다. CIMB라든지 얼라이언스뱅크, 암뱅크도 매우 좋은 조건으로 진행되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커넥트인 아시아는 특정 은행 한두 곳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 특정 시점에 그 고객의 자산, 월 소득,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금액을 지금 말레이시아에 예치를 할 수 있는지 여러 조건에 따라 비교를 한 다음에 저희와 연결되어 있는 은행에서 좋은 조건으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을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대출을 준비할 때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부동산 가격의 몇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서류는 최근 6개월 급여 명세서와 최근 6개월의 은행 거래 내역서입니다. 은행은 급여 명세서에 표시된 소득이 실제 계좌에 꾸준히 입금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소득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소득인지를 검토합니다. 직장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확인서도 필요하고요. 어떤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지, 직책은 무엇인지, 근무 기간과 급여는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여권, 비자, 사본,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이 함께 요구될 수가 있고요. 사업자나 법인 대표는 조금 더 자료들을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의 운영기간, 매출, 급여, 배당 소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하고 상황에 따라 회사 재무제표나 세금 신고 자료, 법인 등록 자료 등을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한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보유한 예금, 부동산, 투자 자산 등을 함께 증빙할 수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은 사실 월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고객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산과 재정적 여유를 보유하고 있는지도 함께 보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최대한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좀 중요하거든요. 다만 이제 자산이 많다고 해서 소득 증빙 없이 자동으로 승인되는 건 아닙니다. 자산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사실 은행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대출금을 매달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월 소득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심사를 보완하는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완전히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은 부동산 가격의 몇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상 MMTH를 가지고 계신 고객분들은 50% 이상 나온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기준이 적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대출 비율은 고객의 비자 상태, 소득, 직업, 자산, 그리고 구입하려는 부동산, 은행 내부 정책 등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말레이시아의 장기 체류 기반이 없는 해외 거주자의 경우에는 은행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심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 비율이 낮아질 수도 있고 더 높은 수준의 소득과 자산 증빙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MMTH 고객은 정부의 재정 심사를 이미 거쳤고 장기 체류 자격과 부동산 구매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일반 외국인보다 대출 검토를 진행하기에 유리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커넥트인 아시아에서 실제로 상담하고 진행한 MMTH 고객 중에 부동산 가격의 50% 이상을 대출로 진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고객의 소득과 자산 조건이 우수하고 은행 심사 기준에 적합하다면 사실 60, 70, 80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최종 대출 한도는 은행이 고객의 전체 조건을 심사한 뒤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먼저 계약하기보다는 고객의 서류를 바탕으로 예상 가능한 대출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대출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구매 예산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200만 링깃의 부동산을 구매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대출이 50% 승인이 된다면 100만 링깃이 은행 대출로 진행되고 나머지 100만 링깃은 고객이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같은 가격의 부동산을 구입하더라도 대출이 60%가 승인된다면 자금 부담은 40%로 줄어들겠죠. 반대로 예상했던 것보다 대출 한도가 낮게 나오면 잔금에 필요한 현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비율의 작은 차이도 실제 자금 계획에는 상당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만 보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대출 한도와 계약금, 그리고 잔금, 변호사 비용, 인지세 등 전체 비용을 함께 계산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금리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현재 커넥트인 아시아에서 실제로 상담하는 사례를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 주택대출 금리는 은행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3.6%에서 3.9% 수준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현 금리는 고객의 소득과 자산, 그리고 대출 금액, 기간, 조건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담하는 시점의 조건을 다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특히 MMTH 고객은 픽스 디파짓, 예치금을 부동산 구매와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MMTH 신청자는 정해진 금액을 말레이시아 은행에 정기예금 형태로 예치해야 됩니다. 이후에 비자 승인과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뒤에 규정에 허용한 범위 안에서 예치금의 50%를 1년 이후에 인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50%에 해당하는 7.5만 불을 인출해서 은행 대출을 갚게 됩니다. MMTH 예치금을 인출해서 그 자금으로 대출 원금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앞에서 외국인 대출에 필요한 서류와 대출 한도, 그리고 금리, 그리고 MMTH 예치금 활용 방법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실제로 대출을 진행할 때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대출 브로커를 통해 진행할지, 직접 은행하고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부동산을 구입할 때 은행 대출 관련해서는 대출 브로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자신이 알고 있는 브로커를 소개하기도 하고 개발사나 분양 현장에서 특정 은행 또는 대출 담당자를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물론 대출 브로커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방식은 전혀 아닙니다. 고객 대신에 여러 은행의 서류를 전달하고 대출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은행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점이 있죠. 특히 말레이시아 금융제도에 익숙하지 않거나 영어로 은행과 직접 소통하기 어려운 고객분들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다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모든 대출 스페셜리스트가 모든 은행과 거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출 연결해주는 브로커마다 연결되어 있는 은행, 담당자가 다 다르고 취급하는 대출 상품도 다르고
그 대출 브로커는 어쩔 수 없이 그 커미션 베이스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조건에 따라서 권유하는 상품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브로커는 퍼블릭 뱅크와 홍릉 중심으로만 진행을 하고 어떤 브로커는 CIMB, 기타 얼라이언스 뱅크 이런 쪽하고만 진행하는 브로커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그 시점에 가장 좋은 조건인지는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대출을 진행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한두 개의 은행 조건만 바로 확인을 하고 그게 지금 전체 은행의 조건이겠구나 이렇게 좀 착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와 소득을 증빙하실 수 있는 고객들은 한 군데 은행에서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은행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신다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두 은행의 조건만 볼 필요는 없겠죠. 여러 은행의 좋은 상품들, 좋은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조건은 단순히 금리가 얼마나 낮거나 이런 이율에 관련된 내용뿐만이 아닙니다. 원금을 상환했을 때 이자가 바로 줄어드는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커넥트인 아시아는 부동산 에이전트와 그리고 은행 담당자 그리고 변호사 사이에서 계속 진행 사항을 확인합니다. 고객은 각 기관에서 서로 다른 설명을 듣고 좀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 일정을 한 곳에서 조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는 추가 소득 서류를 요청하고 있는데 부동산 에이전트는 빠르게 계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변호사는 SPA 서명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대출 한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도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현재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의사결정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커넥트인 아시아는 대출 진행 사항을 확인하면서 부동산 계약과 변호사 일정을 함께 조율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식은 MMTH 비자를 획득을 하시고 고객의 소득과 자산을 바탕으로 대출 가능 범위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부동산 계약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MMTH 고객이라면 이러한 금융적인 가능성을 처음부터 제외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으로 부동산을 모두 구입할 수 있는 고객분들도 대출 조건은 반드시 확인하라고 저희가 권유를 해드립니다. 대출 금리가 비교적 좋은 조건으로 가능하다면 보유한 현금을 모두 부동산에 쓰지 마시고 교육이라든지 다른 기타 여기 생활 자금으로 남겨둘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꼭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 자금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대출 레버리지를 이용을 하면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콘도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콘도도 고민을 할 수 있거든요. 조금 더 관리 상태가 좋은, 더 좋은 입지의 콘도, 더 넓은 평형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좀 넓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대출을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을 어떻게 구입할지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정말 추천드리고 저희 많은 고객들이 이미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커넥트인 아시아는 MMTH 비자 신청부터 은행 대출 사정 검토, 부동산 선정, 가격 협상, SPA 계약, 변호사 업무 등 부동산과 MMTH 관련된 많은 업무들을 저희 고객 대상으로 꼼꼼하고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몇 년 거주를 하셨더라도 부동산을 처음 매수하시는 고객님들은 이 프로세스가 익숙치 않을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법이 한국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와 많이 상담하시고 이 정확한 스케줄 안에서 필요한 은행 대출부터 부동산을 탐색하고 실제 계약까지 이루어지는 이 일련의 프로세스를 함께 잘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해드리기 때문에 단순히 MMTH 비자만 보시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구매하는 방법까지 저희가 완벽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현지 말레이시아 은행 대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좀 해소되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 대출에 관한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답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